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유준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서로 거의 자존심 대결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두 나라가 어차피 가야 될 길이긴 하지만 두 지도자가 여기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두 강대국이 경쟁을 벌이는 건 저희에게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싸움은 벌어졌고 이 싸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또 50%의 관세를 더 중국에 매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매겨질 것인지 중국은 또 물러서지 않겠다고 또 그랬거든요. 그럼 이 양측의 충돌이 정말 극한 상황으로 갈 것인지 저희가 또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기 시절에 있었던 일과 비교해서 이 충돌이 어떻게 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7일이죠. 자신이 운영하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중국이 보복관세 34%를 철회하지 않으면 50%의 추가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그 상호관세 34%를 더하니까 중국이 또 그에 맞서서 또 34%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50%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요, 트루스 소셜 글에서요, 그동안 비통화성 관세, 그러니까 비공식적 무역 장벽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기업 보조금, 장기적인 환율 조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중국이 34% 관세 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4월 9일부터 중국에 대해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0%의 관세를 추가로 발표하면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10% 두 번을 매겼고 이번에 34%를 했기 때문에 총 54%입니다. 거기다가 50%에 더 가면 총 104%의 어마어마한 관세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아무리 물건을 싸게 잘 만드는 중국이라고 할지라도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건값이 2배가 오르니까요. 그러면 중국이 아무리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이 무역전쟁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요, 월스트리트 저널 논설위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양안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양안전쟁이 있을 것 같으면 이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00% 관세를 매기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양안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거의 보면 100% 정도의 관세를 매겨서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랠리 중에 말한 중국에 대한 관세는 60%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관세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입 밖으로 나온 건 4월 9일 날, 그러면 그대로 된다면 1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국은 여기서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왔냐? 라고 하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담화문에서요, 미국이 격상한 50%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중국이 봤거든요. 물러서면 그에 대해서 또 올리고 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이익을 찾아갈 거라는 걸 중국이 아는 겁니다. 상무부 대변인은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일방적인 괴롭힘이다 라면서요, 중국이 반격 조치를 취한 것은 자기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및 정상적 국제무역 질서를 지키기 위한 완전히 정당한 처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공갈을 하고 있다는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므로 중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인 여론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경제적 여파로 해서 중국 내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면 그때선 어떤 수단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중국이 물러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요, 어제 이제 공산당 고위직들에게 모두 회람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중국 당의 공식 입장으로 나왔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해도 그때 밑에 장관들이 좀 다른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의견이 모아지지만 중국은 이렇게 한번 뱉어지면 그게 끝인 겁니다. 이게 그들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상무부 대변인은요, 중국은 미국이 즉각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고 모든 대중국 일반 관세 조치를 철폐하며 경제 무역 탄압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볼 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미중 무역 전쟁이 떠오릅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를 중국에 매겼거든요. 중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500억 달러? 그럼 우리도 반격해요. 500억 달러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그래? 얘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2천억 달러.
라고 해서 2천억 달러 25% 관세가 또 부과돼요. 그때 중국은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협상을 뒤로 요구합니다. 협상을 요구하면서 이런 건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협상을 하다 보면 가능하고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를 신호등처럼 파란 거, 노란 거, 빨간 걸 붙여가지고 미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빨간 것만 협상을 시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러스 알파를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걸 파고들거든요. 그걸 이제 중국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에도 25% 부과하고 나머지 3천억 달러에 다시 25%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때 1600억 달러인가 거기에 15%를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미중이 합의를 해서요.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2천억 달러 정도를 사들이고 하는 식으로 이제 서로 합의를 봐서 그 선에서 멈춥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은 일기 때의 기억이 생생한 겁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 줘도 트럼프는 그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거고 오히려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말자.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세계 시장이 한번 요동을 치고 증시도 또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한국 입장에서 꼭 나쁜 건가? 물론 우리가 많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을 통해서 미국을 수출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아니면 한국 안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번에 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한국이 또 여기서 25% 우리가 미국에 상호 관세를 만했지만 그걸 또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얼마큼 낮출 수 있느냐도 또 그런 한국의 리쇼어링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이런 미국이 중국에 100% 넘는 관세를 매기는 건요. 사실은 중국 상무부의 반응을 봤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9일부터 중국에 100% 넘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이 100%가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또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산 나라에는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그럼 현재 104%인데요. 거기 25%가 만약에 더 떼진다고 하면요. 130%가 중국에 가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늘어나고 또 혹시 러시아가 협상에 잘 응하지 않아서 러시아에 또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나라에 추가 관세가 간다. 그렇게 하면 또 중국에 그 러시아산 석유를 산다는 이유로 또 25% 50%의 관세가 더해지고 이란산 석유를 산다는 이유로 또 관세가 더해진다면 중국에 기하급수적인 관세가 쌓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 되게 잘 봐야 되는데요. 중국도 이제 그렇게 되면 2판 4판으로 나오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럼 우리도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히토류부터 시작해서 꽉꽉 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서로 나중에 협상점을 찾게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협상점을 찾아도 기존에 부과된 관세나 이런 게 많이 낮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트럼프 1기 시절에도 그랬거든요. 기존에 협상점을 찾았어요. 미중 무역 대결에서 협상점을 찾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대거 수입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부과된 관세는 그대로 뒀습니다. 104%, 120%, 150%의 관세가 부과됐으면 이건 너무 높기 때문이긴 하지만 내린다고 해도 초기에 부여드렸던 50% 혹은 거기서 뭐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산다고 해서 아니면 뭐 70% 이런 관세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 기지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조립해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런 계획은 상당히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저희가 트럼프식 새 관세에 대해서 5가지 핵심 요소를 봐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사실 트럼프 관세를 이렇게 발표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크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아직 불확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전 반입을 위한 유예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기본 관세 10%는 4월 5일부터, 국가별 맞춤 관세는 4월 9일부터 발효됐는데요. 그럼 그 이전에 선적한 것들은 모두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선적한 것들은 모두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 그런데요. 이 행정명령에 보면요. 무조건 그런 게 아닙니다. 4월 5일이나 4월 9일 전에 선적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5월 27일까지 통관 마감 기준도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텀이 굉장히 짧잖아요. 배가 이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관세 면제를 받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국 관세는 중복 누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의 관세가 부과될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크로웰 모링의 무역전문 변호사 알렉산더 셰퍼는요, 관세들이 정책적 목적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첩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2월 트럼프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펜타닐 밀매와의 전쟁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그때 한 10% 정도 또 부과했죠. 그 이후에 또 10%를 부과했죠.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점점 중첩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301조 관세도 여전히 유행하고 앞으로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셰퍼는 모든 정황은 누적 적용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34%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그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상호 관세 외에도 10% 10%에서 54%인가 아니면 나중에 또 다른 조치들로 있어 70%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말한 것처럼 또 50% 추가 관세를 부여한다면 그것까지 해서 104%가 되느냐,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104%라고 말은 하지만 모든 게 아직까지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행정명령을 하고 이거를 실행하다 보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요, 멕시코, 캐나다에서는 수입품에 대해서 기존 25% 관세를 유지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25%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계속 25%로 갈 것 같지만 이 행정명령에는 트럼프가 기존 조치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경우 25% 관세를 12%로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협상을 전제로 해놓은 거겠죠. 그리고 최소한 12%는 받는다는 건데 지금 가장 최저 기본 관세가 미국에서 이제 10%로 정해졌기 때문에 12%라는 거는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낮춰준 거거든요. 아무래도 캐나다하고 멕시코와는 거의 긴밀하게 경제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미국도 협상에 따라서 여기까지 낮출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는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산 부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관세가 일부 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품에 미국산 부품이 20%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제품 전체가 아닌 외국산 부품에만 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부품이 20% 되어 있으면 여기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잘 챙겨 놓으면 관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홍콩산 제품에 대한 소액 면세 혜택을 5월 2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소액 면세는 $800 이하 소액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를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사실 이게 많이 악용됐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많은 중소업체가 하루 $800 이하로 쪼개서 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는데 그 조치를 그 수단과 조치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테무, 쉬인 이런 데 그냥 바로 타격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진출한 중국의 중소업체들도 관세를 우회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조치는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5가지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제재 여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 국무부가요, 시리아에 제재 해제를 원하면 화학무기부터 제거하라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시리아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는데 미국은 계속 제재를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실제로 어떤 정권인지 제대로 판단을 해봐야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과거 알카에다와 연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쉽게 풀어주기 어렵다는 건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그러면 니들이 정말 원하면 이런 조건을 걸 테니 여기에 맞추라 라고 한 건데요. 사실 이런 제재가 한번 시행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시리아의 신정부는요, 미국이나 유럽의 요청에 의해서 여성, 알라위파, 드루즈족, 쿠르드인을 비롯한 이렇게 소수 민족들까지 그리고 소수 종교인들까지 끌어들여서 새 내각을 구성을 했는데요. 미국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테러리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억제해라 라고 하는 걸 들었고요. 왜냐하면 주축된 뿌리가 알카에다 출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 테러 전투원을 정부 내에서 배제해라. 시리아에 와서 활동하는 알카에다나 뭐 IS나 이런 사람들이 정보 요원으로 들어있으면 다 내쫓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란 및 그 대리 세력이 시리아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 이런 중동에서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이란과 거리를 둬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화학무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써서 그 시리아의 그 저항군들을 공격한 일이 있었을 때 미국이 그 당시에도 4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쏘서 트럼프 1기 때인데요. 아사드 정권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미국 및 외국인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요. 종교 및 민족 소수자의 자유와 안전보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요. 너희들이 변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라. 그래야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제재 해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알 수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